움직임이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역시 이제 가장 큰 뉴스는 지금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우라늄 핵 농축 시설에 가장 초점이 되고 있는 나탄저 핵 처리 시설하고 그다음에 이 산악 지역에 위치한 그런 포르도 두 군데인데, 나탄자는 지금 이제 원심 분리기와 같은 그런 아주 정교한 그런 기구가 전기가 이렇게 갑자기 셧다운 되거나 폭격을 인해가 상당히 이제 손상을 입은 것 같고, 지금 이제 포르도를 어떻게 이제 타격을 가할 것이냐, 이 문제가 초미의 관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포르도를 지상 특공대 같은 것이 개입하지 않으면은 미국이 갖고 있는 스텔스기 중에서도 가장 상위 기종인 B2 폭격기, 이게 B2 bomber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아마 제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만은 이 미국은 이제 이렇게 B2 그다음 뭐 F-15 이렇게 비행기 명칭을 붙이고 뒤에 약간 애칭 같은 걸 붙이는 것 같아요. B2 같은 경우는 스필릿 이렇게 이름들, 그다음에 이스라엘 공군기 같은 거 수파 뭐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걸 봐가지고 아마 그런 게 하나 일종의 관행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이 B2 폭격기는 B2 스필릿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가장 지하 벙커라든 지하 그런 핵시설에 강타할 수 있는 벙커버스트 중에서도 최고봉인 GBU-57 폭탄을 3톤짜리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는 탑재기죠. 이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의 무게중심을 둠에 따라 가지고 미국 본토로부터 B2기 폭격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또 이거를 미국의 국방부 관계자가 확인을 해 줬습니다. 미주리주에 있는 원래 그런 공군 기지에서 출발해 가지고 괌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걸 이제 확인을 해 주고 오늘 아마 가장 큰 뉴스 같습니다. 막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월스트리트저널의 일면 톱 기사가 이렇게 이런 B2 폭격기가 괌으로 이동한 그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 후티 반군, 남예멘이죠. 후티 반군, 이란의 지지를 받는 지원을 받은 후티 반군이 만일 미국이 이란전에 참전을 결정하게 되면은 홍해를 통과하는 그런 미국의 상선들이나 군함들에 대해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겠다, 이런 위협 기사가 일단 듣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란이 이제 아마 전황 정부가 워낙 불리하고 그리고 본인의 이제 요직에 있는 요원들, 군사 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죽는 거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공중 폭격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그다음에 모사드의 활동에 의해서 죽기 때문에 그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가지고 인터넷 망을 이렇게 이제 내리는 거죠. 셧다운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셧다운한 이후에 또 여러분들 인터넷에 자국민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보니까, 또 오늘도 한 그런 매체를 보니까 이란의 젊은 여성분이 아마 히잡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들에게 폭행을 당해가지고 입원을 했는데 아마 사망을 한 그런 기사가 나왔더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셧다운을 했다가 다시 여러분들 가동을 시켰는데 다시 또 이제 이란 정부가 인터넷 접속을 끊은 거죠. 약 2시간 이후에 인터넷이 연결이 끊겼고 이란의 전국적인 인터넷 차단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인터넷을 접근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거죠. 이것은 또 간접적으로 보면 뭔가 하니까 뭐 이란의 전쟁 상황이 워낙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아랍의 국가들 가운데 특히 이제 걸프만에 위치한 국가들 UAE 아랍에밀리트 공화국 그다음에 또 뭐 사우디 바레인 오만 부유한 국가들이죠. 그리고 비교적 무슬림 국가 가운데서도 상당히 좀 개방적인 색채가 강한 그런 나라들이 이제 미국하고 연대 관계도 있고 또 하버드 대학에 돈을 또 많이 기부했지 않습니까? 아랍 국가들이 이제 로비를 하는 겁니다. 미국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이란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그러나 외교적 노력은 한계가 있는 거니까 어떻든 간에 이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란이 이스파한 아마도 이란의 2대 도시일 겁니다. 이스파한의 핵 처리 시설에 대해서 다시 이스라엘 공군이 타격을 가했다. 여기는 이번에 타격을 가한 지역은 아마 원심분리기 제조 생산기지 모양입니다. 세트리퓨즈 프로덕션 사이트니까 원심분리기 그리고 이란의 원심분리기 생산시설을 또 분산해 놓은 모양입니다. 그것을 이제 공군기가 타격을 가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집중적으로 이스라엘 공군이 노리는 것이 미사일 발사대를 파괴하는 것, 그다음 미사일 저장고를 파괴하는 것, 그다음에 관련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것, 그다음에 핵농축시설, 그다음 오늘 보신 것처럼 핵과 관련된 원심분리기 생산기지, 그다음에 이제 핵무기와 관련한 그런 연구개발 시설이 테헤란 인근에 있는 그런 시설들을 계속해서 지금 타격을 가하고 있는 거죠. 다음은 이제 이스라엘이 또 이제 3명의 여기 아마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은 사람들 모양인데 또 추가적으로 3명의 이란의 고위 관리들 이란 혁명수비대의 관리들을 다시 또 죽였다. 그 내용이 지금 나와 있고 그다음 이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인구 가운데 50% 이상이 무슬림 국가들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몇 개 국가나 되나 하니까 57멤버가 참가했다. 이걸로 봐가지고 아마 최소한 지구촌에 이슬람이 다수가 이슬람을 믿는 국가들이 57개 국가네요. 그게 아마 이제 무슨 연석회의 같은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룹 오브 무슬림 머저리티 네이션 이게 이제 휴전을 기대한다. 뭐 그런 보도가 나왔네요. 무슬림 국가들이 참 많이 낙후됐습니다. 낙후가 됐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낙후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독교를 제가 들여다보더라도 기독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계파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율법에 지나치게 얽매인 그런 계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조금 이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종교가 참 겁나죠. 종교에 이제 눈이 가려지게 되게 되면 판단력이 마비가 되니까. 그래서 한국도 보면 유사 종교나 사이비 종교 때문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간에 이슬람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낙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인류 발전에 기여를 거의 못하는 겁니다. 모든 분쟁의 중심에 이슬람 국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예전에는 무어인들이 만든 그라나다나 이런 데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수학이라는 과학기술들이 다 뒷받침돼야 되는데 이제 근대화 과정에서 완전히 뒤처져 버린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오늘 별도로 한번 왜 이슬람 국가 무슬림들이 낙후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왜 문제가 되고 있는가. 여기 사람들이 또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세상 살면서 피해의식이 강하면 대책이 없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는 오늘 별도로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드물게 드론 공격이 성공했습니다. 이란에서 출발한 드론 공격이 이스라엘 북부 지방을 강타해 가지고 인명피해는 난 것 같지 않는데 이제 민가가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참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오늘 사진을 참 잘 잡았네요. 전신에 다 이렇게 흔드는 일들이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게 15시간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의 톱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주간 시간을 갖겠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일종의 승부수, 갬블이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 이란의 핵 위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하던 길을 다른 길로 달려갈 수 있다. 그래서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좀 뺐다가 있었더군요. 그러니까 무조건 뺐다가 있었는 겁니다. 대통령이 뭐 하는 걸 좀 잘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휴전 협정이 교착 상태니까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밤새 아주 심한 그런 교전, 한쪽은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고 한쪽은 공군기를 발주시켜 가지고 두들겨 패는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됐다.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은 우리가 어떻게 미국을 신뢰해야 될지를 그 방법을 알지 못하겠다. 이란의 외무부 장관 아바스 아라기치인가 뭐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어떻든 간에 상대방을 이제 비난해야 되니까 뭐 여기 이제 이란의 외무성도 신정체제이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가 일체 움직일 그런 여지가 없으면은 밑에 사람들은 다 하수인이니까 제대로 이렇게 전문 외교인이지만 그런 자기 역량을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죠. 트럼프는 어제 한번 강조한 부분입니다. No to boots on the ground in Iran. 이란에 지상군을 파견할 의도는 전혀 없다. 그라운드 포스가 지상군이죠. 그래서 어제도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한반도에 유사시 한국은 지상전에서는 완전히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방어할 수 있어야 되고 공중 지원 정도가 주어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내용을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공중 포격 정도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는 데 충분할 것이고 뭐 기상군은 일체 그거 할 수 없다. 트럼프는 이란이 유럽이 아니고 뭐 유럽이야 아무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미국과 협상하기를 원한다. Europe is not going to be able to help.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이스라엘에게 휴전에 대한 그런 압력을 행사할 의도가 없다. 그죠? 휴전은 뭐 이란 측이 좋은 거니까 그렇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한테 휴전하라고 그렇게 할 의향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유엔 안전보장 이사에 참여해 가지고 이란의 그런 관계자하고 이스라엘 관계자이 아마 설전을 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관계자는 안보리 회의에서 공군 공격을 방어했고 이란은 유엔 안보리에서 Ask for help 도움을 요청했다. 안보리 결의를 통해 가지고 그걸 중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 거죠. 항상 이런 사안을 볼 때 우리가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하마스 문제를 거론할 때 가자 지역에 대한 전투 행위를 중단해야 된다. 그렇지만
그 뿌리를 사람들이 들여다보려고 안 하는 거죠. 2023년도 10월 7일 날 가자의 유대인 정착촌에 무자비한 살해 사건이 일어난 것을 언급 안 하고 지금 눈에 보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끔가다 오늘 방송 중에서도 뭐 인종청소 제노사이드다 뭐 이렇게 글 남기시는 분이 계시는데 뿌리를 일단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번 이스라엘의 공격의 뿌리도 볼 수 있어야 정직하게 문제를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양반이 이제 외무부 장관이죠. 이란과 유럽 사이에 그런 회담 제네바에서 유럽 대표들하고 만났죠. 이 주말 동안에. 그 교착 상태를 깨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또 이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란은 실존적 위협이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란을 싹 썰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실존적 위협에 놓여 있는 나라고 이란은 핵무기를 손에 넣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중해로 싹 썰어 넣어야 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한쪽이 완전히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언컨디셔널 슬렌더가 한쪽에서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은 언컨디셔널 무조건 슬렌더 항복이 되면은 그거는 뭐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협상 자체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데서 속보 형식으로 낸 것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이렇게 속보를 한번 쭉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전쟁 전모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스라엘 전쟁 상황을 또 다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렇게 상징적인 게 보면은